자, 페이지 81페이지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액체 상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다라고 했어. 자, 여기에 고체 플러스 액체라든지 액체 플러스 액체라든지 아무튼 액체가 섞여 있어. 그 중에서 나는 끓는 점이 낮은 액체를 먼저 끓인 다음에 다시 액화시켜서 얻어내는 방법. 이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증류. 그 다음 원리는 뭐예요? 라고 하면 끓는 점 차이요 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오른쪽 그림은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상태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끓어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해? 증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실험 장치를 통해서 물과 에탄올, 바로 액체 플러스 액체인데 조건이 하나 있죠?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섞이는 액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낮은 온도에서는 어떻게 된다? 물하고 에탄올의 온도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다가 78도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탄올이 끓어나오려고 하는데 이 물이 뭐라고요? 어디가 이 새끼야! 이러지. 그래서 이 에탄올은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상태에서 얘는 줄어들고 얘는 그대로잖아, 거의. 그래서 얘가 얘를 못 끓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끓는 점이 끓기 위해서는 에탄올의 끓는 점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야 돼. 여기서는 주로 누가 끓어 나온다?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그러면 이 별표한 지점에서는 이제 에탄올이 다 끓어 나올 테고 이제 누구밖에 없어? 물밖에 없겠지. 그럼 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선생님이 별표한 이 지점에서 바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물이 끓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잘 봐. 좌우로 잘 섞이는 액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에서는 상태 변화 곡선이 몇 개 이상 나와? 2개 이상 나왔지. 그치? 이게 끓는 점 낮은 액체, 끓는 점 높은 액체. 됐어? 만약 3개 섞었어. 그러면 뒤에 하나 더 나오겠지. 됐니? 자, 그러면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나. 넘기시고. 자, 세 번째는 니들이 좋아하는 막걸리에서 소주 만드는 방법이죠. 그치? 아니야? 막걸리 맛있어. 나중에 사이다하고 섞어 먹어봐. 그게 막사라고 하는 거야, 막사. 알겠냐? 맛있어, 그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걸리 하도 처먹다 보면 무슨 경험에 해당되는 줄 알아? 바닥이 나한테 올라온다. 전봇대가 막 나한테 다가온다. 거짓말 같아? 한번 먹고 취해봐. 선생님 경험 얘기해 준 거야. 진짜 거짓말하고 바닥이 나한테 올라와. 저기 있는 전봇대가 나한테 다가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그대로 꾸라고 하겠다는 얘기고 내가 저기 전봇대가 그대로 절진했다는 얘기지. 진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 진짜 그래요. 혀도 막 꼬여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용되는 방법 쓰세요 라고 돼 있지. 이 방법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으니까 증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분리 방법이 아니라 분리 원리를 쓰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끓는 점 차라고 쓰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4번 5번입니다 자, 원유의 분리장치인 증류탑이다. 야, 이건 바보 아니면 알지? 바보 뭐라고 써 있어? 증류를 이용한 탑이니까 증류탑. 무슨 차이를 이용했다? 끓는 점. 그래서 특성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끓는 점. 그 다음 제일 먼저 석유가스 가등 경중 이 순서로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분리된 거지. 이 먼저 분리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부터 먼저 분리된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순서 먼저 분리되는 녀석부터 쓰래요. 이건 먼저 분리되고요. 여기 있는 식기는 나중에 분리되는 거지. 나중에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PG, 석유가스, 그 다음 가, 등, 경, 중이죠. 이거를 가솔린, 휘발유, 나프타 상관없습니다. 넘겨. 자, 이제 아우 목 아파. 자,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배울 건데 이건 좀 약간 어렵다. 이건 좀 약간 어렵다. 분명히겠다. 이게 약간 어렵다. 자, 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방법인데 일단 니들 이 정도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밀도가 뭐지? 밀집도의 줄임말이지. 그럼 밀집도의 줄임말은 뭐에 따지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질량과 부피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 됐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눠줘. 그럼 질량이 얼마건 부피가 얼마건 간에 무조건 질량은 부피로 나눠 떨어져서 부피가 1로 고정이 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부피를 뭘로 잡는다? 1로 잡아. 그래서 그때 부피가 1일 때 무거운 새끼가 있고요. 부피가 똑같은 1일 때 가벼운 새끼가 있어요. 무겁다라는 얘기는 입자들이 빽빽하게 많이 있던지 아니면 입자들이 크기가 크면서 무거운 애들이 많이 있던지. 맞아? 그런 애들 우리가 밀도가 크다라고 해요. 밀도가 크다, 밀집도가 크다, 빽빽하다. 입자가 뭉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무거운 애들은 섞어 놓으면 위로 가겠니 아래로 가겠니 민채야? 무거운 애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아래로 가겠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은 위로 가겠지. 이런 거 따지는 게 바로 뭐야? 밀도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니들 꼭 알아야 될 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요 전부 누군 위 누군 아래 이 현상이 생겨요. 뭐라고? 위아래 현상이 생겨. 어떤 물질들을 막 섞었더니 누군 위로 가고 누군 아래로 가. 그럼 위로 가는 녀석은 밀도가 작은 녀석, 아래로 가는 녀석은 밀도가 큰 녀석이야. 그래서 밀도차 위아래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저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체 플러스 고체. 자, 두 번째 액체 플러스 액체. 선생님 왜? 액체 플러스 액체는 방금 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방금 전에 배웠던 건 잘 섞이는 거였지. 그치? 얘네들은요 잘 섞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 안 섞이는 거야. 뭐라고? 안 섞이는 거야. 잘 섞이는 거 아니야. 안 섞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고체 플러스 고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플러스 고체. 자 이제 이 고체 플러스 고체는요 편의상으로 우리가 A 고체라고 하고 요걸 B 고체라고 할게. 그 다음 A하고 B니까 다른 밀도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한 놈은 무겁겠고 한 놈은 가벼울 거야.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 자 여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를 집어넣을 거야.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에 조건이 있어. A하고 B를 용해시키면 안 됩니다. 용해가 뭐였지? 녹이면 안 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가 소금이야, 이게 설탕이야. 물 쓰면 되겠까? 큰일 나. 다 녹아버리잖아. 맞지? 그렇게 쓰면 안 돼. 즉 A하고 B를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를 쓰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있는 A가 뭐에 해당되느냐? 모래라고 하자. 모래. 이게 뭐라고? 모래. 그 다음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타이로폼이라고 하자. 스타까지만 쓸게요. 그치? 단열재를 쓰는 거 알죠? 뾱뾱이 그거. 자, 이 얘네들이 막 섞여 있어. 제일 좋은 거 뭘까? 손으로 골라내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근데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작아! 그치? 그럼 손으로 골라내기 힘들잖아.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어떻게 쓰면 될까? 얘네들한테 우리가 물을 섞으면 돼. 이 물은 물에 녹여요? 아니요. 스타이로폼 녹여요? 안 녹여요. 됐어?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져? 쉽지. 자, 물 속에 물이 하나 있고요. 물 위에 뜨는 녀석이 있고 물 아래 가라앉는 녀석이 있어. 혜율아, 누가 뜨니? 누가 떠? 모래하고 스타이로폼 중에서 물 위에 뜨는 녀석은? 그렇지, 스타이로폼. 이게 스타이로폼 위에 있고요. 모래는? 그렇지, 아래에 있겠지, 모래. 바로 이거 쓰는 거야, 이거. 그럼 밀도는 누가 제일 커? 1등. 얘가 몇 등? 2등. 얘가 몇 등? 3등. 바로 물은 중간 밀도. 맞잖아. 이런 방법 쓰는 거야. 알겠니? 됐어? 이거 우리 평상시 많이 씁니다. 니네 나중에 우연히 어떤 실수로 혼자 자취를 하게 되면 밥을 사 먹겠니? 해 먹겠니? 사 먹을걸? 굶던지. 아니면 끽해야 뭐 해 먹겠냐? 시켜 먹던지. 아니면 그래 라면. 그치, 햇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햇반이 비싼 거 알아요? 햇반이 비싸요. 일일이 용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치? 밖에서 용돈 받자마자 겁나 많이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 용돈을 엄마가 일일날 줬어.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 하자. 어제 오늘 다 쓴 게 이틀 지났는데 다 쓴 게 28만 원 썼대. 자, 이제 얼마 남았어? 2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 나머지 생활해야 돼. 참고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 외국 가셨는데 핸드폰 놓고 가셨대. 자, 어떻게 할 거야?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 먹을 거야? 라면 사야지 뭐. 라면 사야지 뭐. 맞잖아. 라면. 라면 사가지고 라면 하루에 한 끼 뭐 이렇게 먹던지 해야 되는데, 자, 나중에 보면 니네 햇반도 비싸. 그래서 밥을 해 먹는 경우가 있어. 자, 밥을 해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쌀. 밥솥은 있다고 치자. 그치? 자, 쌀을 어떻게 하지? 그렇지, 헹궈야 되지. 잘했어. 헹궈야 돼. 근데 쌀이 싸구려 쌀이야.
비싼 쌀이 아니야. 비싼 쌀들 같은 거 요새 좋은 거는 씻어 나온 쌀이 있단다. 씻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다 밥 이렇게 넣고 물만 담가가지고서 그 밥솥에다 넣고 쥐사 버튼 딱 하면 나중에 끄끄 하고 이제 밥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되거든? 근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쌀을 싼 거 샀어. 시장 가면 싼 거 알지? 몰라? 마트하고 시장하고 딱 비교하면은 마트는 무조건 대용량 사야 되거든? 소용량보다는 시장은 소용량 사도 되고 싸. 대신 현금. 알겠어? 보통 2배 이상 많이 줘. 알겠니? 그런 것도 많아. 그래서 시장에서 쌀을 샀다고 쳐봐. 그 쌀 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지? 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씻는 거야. 씻을 때 이렇게 해놓고 봐봐. 그걸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쭉 내려가면서 물보다 밀도가 큰 돌은 무조건 물 그 쌀 씻는 그 바구니 있지? 바가지 맨 아래 있고 물이 내려갈 때 돌도 같이 내려가. 알겠어? 그래서 씻을 때 이렇게 하고 흘릴 때 쌀알은 손 위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물 고통 위에 있기 때문에 쌀알은 흩어지지 바깥으로 나가 새지 말라고 손으로 막아주게 되는 거고 밑은 살짝 물하고 돌하고 같이 빠지라고 밑에 하는 거야. 이걸 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돌 씹습니다. 아그작. 요새는 마트 같은 데서 쌀 사면 돌 거의 없는데 돌 거의 없거든? 그래도 모르니까 꼭 씻어 드세요. 이도저도 귀찮으면 햇반이 짱이고. 알겠니? 됐지?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액체 플러스 액체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이 액체 플러스 액체는 서로 안 섞이는 거야. 아무리 섞어도 안 섞이는 애들, 물과 기름 같은 존재. 너네 물에다가 기름 탔어, 또는 기름에다 물 탔어. 그럼 물이 어디고 기름이 어디냐? 처음 봐? 양념장 만들어 봤어? 집에서? 양념장? 안 만들어 봤어? 보통 양념장 많이 만들 때 쓰는 거, 된장에다가 식초 집어넣고 섞어, 물 조금 집어넣고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설탕, 고춧가루, 그 다음 마지막 고소한 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위에다 무슨 기름을 뿌리죠? 참기름. 그치? 그 다음에 파 같은 것도 막 썰어 넣고, 맞잖아. 마늘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썰어 넣잖아. 그러면 가만히 보면 된장 위에 기름이 떠 있니? 기름 위에 된장 떠 있니? 간장 위에 기름 떠 있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맞아요? 물하고 기름은요, 한마디로 간장 같은 건 물에 소금 섞은 소금물이 간장 성분이잖아. 맞아? 그래서 물과 기름은 물이 아래고 기름이 위야. 알겠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바로 그걸 이용하는 방법. 요거 이용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스포이드를 쓰거나 또는 분별 깔때기를 씁니다. 설명 들으세요. 자, 일단 스포이드 쓸 때는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잘 봐라. 시험관이 있는데 이 시험관에 2개의 액체가 있대. 요거 A고 요게 B야. 그럼 뻔하면서 뻔데기, 누가 밀도가 커? 이건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지. 됐지? 그럼 밀도가 작은 이 녀석이 소량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스포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걸 하면 여기가 쏙 위로 올라오지. 요 위에 있는 뒤꿈치 부분만 걸러내는 것, 이게 스포이드야. 스포이드는 뭐를 걸러내? 위를 분리하는 겁니다. 위를. 그러면 분별 깔때기는 뭐냐? 이건 양이 소량이잖아. 좀 대량이고, 이 분별 깔때기는 아래를 분리하는 거야. 그럼 이 아래를 분리하는 건 어떤 녀석이냐?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런 녀석입니다. 이런 녀석이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코크가 있습니다. 코크. 이거 눌러야지 내려와. 자, 그럼 여기엔 A가 있고요, 여기는 B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내 코크를 탁 누르면 어떻게 될까? A가 빠져나올까? B가 빠져나올까? A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아래에 있는 걸 분리할 때 쓰는 게 분별 깔때기야. 자, 대충 이 정도는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할 거야? 살을 붙일 거야. 알겠니? 이런 방법 써먹는 애들은 뭐가 있고 예제들은 뭐가 있는지. 내가 뭐라고 했죠? 예제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볼게. 여기 좀 어려워. 어려워. 자, 시작할게요. 자, 고체화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화합물은 밑줄 쳐. 밀도가 두 물체의 중간 정도. 1번. 그 다음 두 번째,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 2번.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액체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 자, 그래서 이 액체 봐봐. 액체는 가운데 있고 액체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네.
위에 있으면 가볍다, 밀도가 작다. 아래에 있으면 무겁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밀도는 1등, 2등, 3등이 되는 거죠. 됐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어려울 거야. 지금부터 어려워. 별표하세요. 고체화합물의 분리. 이건 건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외워야 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은 벽식 우르기, 스타일폰과 모래의 분리.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밀도가 1등, 2등, 3등이야. 맞지?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뭐라고? 1등. 얘가 뭐라고? 2등. 얘가 뭐라고? 3등. 그리고 이 물이 얘네들 녹여 안 녹여? 안 녹여. 쉬운 거. 그다음 이거. 좋은 벽시. 자, 지금부터 알려줄게. 너네 이제 좀 있으면 가을 됩니다. 추석, 보통은 추석 전에 추수를 하는데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그치? 추석 이후에 추수를 할 것 같아. 추수가 뭔지 알지? 쌀을 거두는 걸 우리가 추수라고 하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니네 그건 알아? 추수의 반대말? 쌀을 심는 거. 모내기라고 하죠. 모내기. 모내기 할 때 우리 때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사람이 일일이 심었거든. 지금 기계로 합니다. 이항기라고. 문제는 들어갑니다. 추수할 때는 사람이 일일이 낫질하냐? 사람이 일일이 낫질해? 옛날엔 그렇게 했어. 지금은 뭐가 하죠? 처음 들어봐? 이항기라는 거 처음 들어봐? 들어봤잖아. 모내기 하는 기계를 뭐라고 한다? 이항기.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추수하는 기계를 뭐라고 할까? 컴바인이라고 해. 컴바인. 알겠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사람이 낫질하는 걸 기계가 탱크같이 생긴 걸로 쭉 지나가게 되면 톡톡톡톡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볕다는 뒤로 나오고, 그치? 쌀알만 딱 나와. 그때 너네 알까? 쌀나무 알지? 쌀나무. 쌀나무 알죠? 쌀나무. 쌀나무 몰라? 쌀이 나오는 나무. 야, 쌀이 나무에서 나오잖아. 나무에서 나오잖아. 쌀은 식물이죠. 나무 아니죠? 그치? 벼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올 때 그 벽시 있잖아. 벽시가 처음에 니들 먹는 거하고 좀 틀려요. 껍데기에 안에 쌀알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됐어? 이렇게 된 상태야. 요 상태로 가마니에 싹 들어가. 컴바인에 이용하면 그거를 이제 방앗간이라는 데 가서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막 움직이면서 이 껍질만 까대기 하는 거야. 껍질만. 이때 이 껍질을 강하게 깎느냐 약하게 깎느냐에 따라서 쌀의 품질이 결정돼요. 알겠니? 그리고 이거 강하게 깎으면 쌀룬이지. 쌀룬이 영양분 그렇게 많대잖아. 그게 다 떨어져 나가. 강하게 섞은 거. 그래서 니네 쌀 보면은요, 쌀알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여기에 쌀룬이 떨어진 거야. 알겠니? 이해됐지?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저게 이제 웃긴 게 뭔지 알아? 저게 이런 일이 벌어져. 나중에 보면은, 자, 지금이야 방앗간 가서 저걸 고르잖아. 그러면 방앗간 가서 고르니까 당연히 금방금방 쌀을 밑으로 가고, 그치? 껍질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쉽게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못하잖아. 만져보면 알지. 만져보면 속이 비었는지 속이 꽉 찼는지 알 수 있지만 이걸 일일이 다 못 만지잖아. 그치? 그래서 뭘 썼느냐?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 속빈 강정 쭉정이랑 이게 껍데기만 있는 거야. 속은 빈 거다. 그치? 속까지 꽉 차 있는 좋은 벽시 고르는 거. 이것만 우리가 껍질 까면 되잖아. 맞아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소금물에 집어넣는 거야. 어디에 집어넣는다? 소금물. 그럼 소금물에 집어넣게 되면 속이 차 있으면 무거워, 가벼워? 무겁겠지? 그래서 얘는 아래에 있고요. 속이 비었으면 가볍겠지? 위에 있겠지. 그럼 얘는 가운데니까 2등.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 방법은요, 니네 참 왜 알아? 참 왜? 혹시 이 동네 돌아다니면 알 텐데, 참 외롭다. 널 좋아할 수밖에. 가로등에 있지. 그치? 본 적 있구나. 맞아? 몰랐어? 저기 뭐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거기에도 있고, 여기 7, 8 거기도 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는 거 이거 2개밖에 없어. 아무튼 이런 것들 막 써 있어. 자, 아무튼 써 있는데, 자, 이거 참외나 아니면 수박 같은 거 고를 때도 이 방법 써요. 너네 수박을 일일이 다 똥똥똥똥 두드려 보냐? 그건 달인이나 가능한 거고, 좀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소금물에다가 수박을 집어넣어. 가라는 수박이 있고 뜨는 수박이 있지. 참외도 마찬가지야. 가라는 참외가 있고 뜨는 참외가 있지.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건 분명히 안 먹어봐도 맛없다. 속 바람 들었다. 비어있다. 속빈 강정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다 돼지밥으로 줍니다. 알겠니? 밑에 있는 것만 팔리는 거야.
그럼 일일이 다 못 뜯어 보니까. 오케이? 이 방법 쓰는 거야.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합니다. 신선 달걀 고르기야. 이거 별표해놔. 이 별표해놔라. 자, 일단 별표해놓고 좀 이따가 필기 좀 하셔야 돼. 뭐라고? 필기 좀 해줘야 돼. 좀 이따가. 자, 일단 쉬운 거부터. 신선 달걀 고르기. 자, 이게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제일 좋은 건 깨보면 되지. 깨보면 되잖아. 깨면 먹어야 되잖아. 버리던지.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는 역시 소금물을 사용해. 됐니?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물을 사용하면 둘 다 떠버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신선 달걀이 밀도가 1등이고 그 다음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니네 그거 알아? 원래 신선 달걀에서 오래된 달걀이 되면 요 안에 빈 공간이 생겨. 빈 공간. 그 빈 공간 공기집이 생기면서 내부에 빈 공간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위로 뜨는 거야. 이해됐니? 이 상태다. 자, 그런데 이 상태가 됐으면 밀도 차이가 1등, 2등, 3등이라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소금물의 밀도는 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 맞아? 그래서 얘 소금물의 밀도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자. 이거 밀도 얼마라고? 2라고 하자.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어. 그럼 얘는 밀도가 얼마 이상 돼야 돼? 2보다 커야지. 그럼 얘는 밀도가 4라고 하자. 그럼 얘는 오래된 달걀이죠. 맞지? 이 오래된 달걀이니까 밀도가 얼마 정도 돼야 돼? 얘는 얼마 정도 돼야 돼? 1보다 2보단 작아야 되지. 하지만 얘는 물보다는 밀도가 커야 되니까 얘는 한 1.5라고 하자. 이렇게. 됐어? 이 정도가 되면 이 상태가 딱 되겠지. 맞아? 그런데 자, 좀 이따 필기할 거 이런 경우가 있어. 두 개 그림을 그릴 거야. 얘는 신선 달걀이고 얘는 오래된 둘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럴 수 있지. 얘는 뭐라고? 소금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그려. 얘는 소금물이야. 얘는 신선 달걀도 여기 있고 오래된 달걀도 여기 있어. 이런 경우도 있지.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질문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너희들이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따지세요. 뭐라고? 따지세요. 자, 이거 이해됐니? 얘 밀도 얼마? 2. 그럼 얘는 밀도가 얼마? 4. 얘는 밀도가 얼마? 1.5. 이해됐지? 됐어? 요 상태, 요 상태. 됐지? 이거를 먼저 기억하세요. 이거를. 오케이?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보자. 지금 얘네들이 둘 다 떠 있고 얘가 밑에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아까 오래된 달걀의 밀도가 얼마였어? 1.5라고 하자. 아니면 니네 이렇게 해도 돼요.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비교할 대상 하나 잡을 거야. 자, 오래된 달걀은 위에 있고 신선 달걀은 아래에 있고 요게 소금물이 돼야 돼. 맞아? 그럼 이 소금물의 밀도를 우리가 3이라고 하자. 그럼 너 오래된 걸 2, 얘는 4라고 하자. 이렇게 잡아도 되지. 정수 잡아도 돼요. 분수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봐. 신선 달걀의 밀도나 오래된 달걀의 밀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하지만 소금물의 농도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소금을 뺄 수도 있고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물을 뺄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신선 달걀 밀도 4 그대로, 오래된 달걀 밀도 2 그대로야. 이해됐어?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는 얼마야? 4나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5라고 하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새끼는 아래로 가고 이 새끼는 위로 올릴 수 있어? 간단하지. 이 소금물의 밀도를 뭘로 바꿔주면 돼? 낮게 만들어주면 되지. 밀도를 낮게. 얼마로? 5에서 3으로. 맞아?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를 낮게 하는 방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소금을 뺀다. 두 번째, 물을 집어넣는다. 어떤 거? 소금 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안 하던 눈깔에 소금이 녹은 게 보여? 마이크로 현미경 눈깔이 아닌 이상 못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밀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물을 늘려주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됐어? 그러면 가라앉는 게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있겠지. 그치? 그럼 가라앉는 게 뭐야? 신선 달걀. 가만히 있는 게 오래된 달걀.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똑같아. 얘 밀도 얼마? 얘 밀도 얼마? 4 그대로.
오렌 노다지가 밀도 얼마? 2 그대로. 그치? 소금물 밀도는 얼마나 해당돼? 2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냥 2보다 작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 사실 1은 아니다. 1은 될 수가 없어요. 1은 물이니까. 알겠어? 그러면 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밀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얼마나 높여주면 돼? 3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3.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올라가겠지. 맞아?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얘를 올라가게 만들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물을 빼주던지 두 번째 소금을 더 넣어주든지. 그러니까 물을 빼면 가열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달걀이 아니라 뭐가야? 계란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삶은 달걀.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때는요 소금을 더 넣어주는 게 되는 거지. 뭐를 더 넣어주게 된다? 소금을 더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올라가. 그 다음 여기는 물을 더 넣어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 얘는 가만히 있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막 외워서 풀려고 그래. 이거 못 풀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외워서 풀면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 얘를 밀도를 뭐로 잡는다고? 얘는 한 2 정도로 잡고 밀도가 2. 얘는 밀도를 한 4 정도 잡고 얘는 밀도를 3 정도 잡아.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니네가 임의의 숫자를 하나 만들고 문제에다 적용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하고 4고 소금물 그럼 2하고 4, 4보다 크겠지. 5. 그럼 5를 3으로 만들어주려면 물을 더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2하고 4 그럼 밀도가 2보다 작으니까 1이라고 하자. 그러면 1보다 밀도를 크게 해서 3으로 만들어주려면 소금을 더 넣어주면 되겠지. 이게 정답이야.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아무도 안 가라앉게 만든다? 물을 더 집어넣어라. 아무도 안 뜬다? 그럼 소금을 더 집어넣어라. 됐어? 됐니? 응? 됐어?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얘기해 줄게. 이걸 못 따지겠다. 대전의 명물이 뭐예요? 대전의 명물이 뭐야? 성심당이잖아. 노잼 말고. 성심당의 또 명물은 뭐예요? 그치. 티소잖아. 티소. 뭐? 너 대전 새끼 아니지? 그치? 너 설마 코롬방 제가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너? 너 저기 혜율이한테 물어봐. 코롬방 제과라고 목포에 유명한 빵집 있어. 응. 얘한테 가서 물어봐. 코롬방 제과 말고 앞에 뭐 하나 더 있지? 그 하나 더 있잖아. 빵집 2개 더 있잖아. 하나 2개 중에 하나가 코롬방 제과고 하나가 뭐 있지? CLB 맞아. CLB가 더 맛있어요. 난 둘 다 먹어봤어. 난 빵돌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외울 땐 이렇게 외우세요. 아무도 안 떠올라. 안 떠오르면 소금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안 떠오르면 소금을 집어넣으세요. 우리 대전에는 티소가 있지만 얘는 떠소가 있어. 떠소. 알겠니? 그래서 아무도 안 떠오르면 소금을 집어넣어봐. 안 떠소를 외워. 알겠니? 됐어? 떠소를 외우시면 돼. 티소가 아니라 떠소야. 아무도 안 떠올랐다. 소금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라앉으면 거꾸로 소금만 되니까 물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는 선생님 저는요 내용량이 부족해요. 그치? 그런 애들은 이걸로 외우시고 선생님 내용량 충분한데요? 남아도는데요? 하시면 이렇게 따지시고 원리 원칙적으로 다 알려줬다. 됐죠? 됐니? 좀 이따가 이거 필기할 때 하세요. 필기할 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2번에. 자, 알바.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지날수록 커지는데 벽실을 고를 때 쭉정이가 뜨지 않으면 봐봐. 아무것도 안 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뜨니까 소금 더 넣으래. 이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치? 그 다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안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져? 물을 더 넣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됐니?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라는 거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요.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입니다. 요거까지. 요거 하고 요거 필기하고 끝낼 거야. 됐죠? 자, 시작할게. 자, 현재 A, B, C 뭐가 있어? 혼합물이 있어. 플라스틱이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지? 에탄올을 집어넣었어. 그럼 에탄올 집어넣었더니 A만 떴어. 그러면 너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A만 떴으니까 A가 밀도가 제일 작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A의 밀도가 제일 작고요. 뭐보다? 에탄올보다. 그 다음
B하고 C는 그냥 한 묶음이지 모르지 아직.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됐니? B, C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B, C는 모릅니다. 하지만 에탄을 집어넣었더니 얘네들은 가라앉았고 얘는 떴으니까 A가 밀도가 제일 작다. 제일 작은 녀석을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물. 그럼 물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탄올에 물이 섞이지. 에탄올과 물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 입자 크기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큰 입자고 둘 중에 하나는 작은 입자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막 껴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밀도가 증가합니다. 뭐의 밀도가 증가해?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이. A, B, C의 밀도는 그대로야.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떴어? B가 떴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잘 봐. A는 그대로야. 그 다음 원래 원칙적으로 에탄올이 여기 있었지. 밀도가. 근데 여기다 뭘 섞었다고? 물. 그럼 밀도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누가 떴어? B. 그러면 A보다 B고 여기에 이렇게 써야지. 에탄올 더하기 물, 그 다음 C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 새끼 빼봐 CBA가 되는 거지. 이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밀도를 가지고 모르는 애들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이 사람들 머리 개똘똘하지 않냐?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풀고 필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6번만 풀면 됩니다. 6번만. 자, 6번 보시면 자, 조음벽시하고 축정이가 있어요. 그치? 조음벽시는 아니 속이 꽉 찼어.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조음벽시라고 하고 속이 비었으면 축정이라고 합니다. 그치? 너네 축정이를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 허우대만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허우대만 멀쩡하다라는 얘기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빈 강정 같다. 그런 애들. 생김새는 아우 존잘해. 키도 커. 그치? 근데 말만 하면 바보 냄새가 팍팍 풀풀 나. 그런 애들 우리가 축정이 같은 녀석. 에이 축정이 같은 녀석. 옛날 시에 이런 것도 있었다. 쭉정이는 가라 이런 시도 있었어. 모르냐? 처음 들어봐? 찾아봐. 나중에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밀도가 큰 녀석은 누굽니까? 얘. 그 다음 누구예요? 얘. 그 다음 누구야? 얘. 너네 만약에 여기에 그냥 물 쓰잖아? 그냥 물 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물 쓰게 되면 밀도가 되게 작아요.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가라앉을 수도 있어.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됐니?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빈 공간 하나 있지? 여기. 그치? 여기다가 너희들 요거 써놓으세요. 이거 니네 여기다가 제목 쓰시고 요거 필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목 쓰시고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다가 신선 달걀과 vs 오래된 달걀 비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